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6기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입추입니다. 흔히 기의 절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입추인데,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린 거는 요 기간 동안 10년. 이것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죠? 팍팍 자라는 열정이 가득 차는 장기라 그랬죠. 요 때가 대서. 즉, 열 에너지가 펄펄 끓어오르는 때. 1년으로 치면 7월 24일경, 아시겠죠? 대서. 한참 끓어오르는 때죠. 이때부터 본격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죠. 이때부터 8월 초까지 대부분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하죠. 오늘 설명드릴 건요, 여기서부터 이 추분까지 9월 22일경입니다. 1년으로 치면 2달이고요. 60년 순환에서는 10년이 됩니다. 요 기간의 명칭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 부르냐? 화기라고 부릅니다. 화기. 뭔가 변한다는 뜻이죠. 변화하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97년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엄청난 격변의 시대가 97년 말에 찾아왔던 외환위기였죠. 흔히 IMF 사태라 부르죠.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그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일 것입니다. 그때 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느냐? 우리나라가요, 92년부터 2002년까지 이 기간이 바로 화기였습니다. 변화하는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친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전자를 해왔잖아요. 반도체를 하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자를 만들던 회사, 혜태라고 지금도 있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또 진로, 소주 만들던 회사죠.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또 쌍방울이라고 네일을 만들던 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다각화를 하면서요, 혜태가 전자를 하고요, 진로도 전자를 했습니다. 보니까 전자하는 회사들이 수출을 잘하고 성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대기업 오너들이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만 밑에 있는 친구가 상무나 전무나 사장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사람 좀 뽑아와서 책임 맡기고 다시 사람 뽑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이 지금처럼 그렇게 수준이 높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 우리도 계속 그 당시에는 사람을 데려오면 기술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태는 과자나 만들지 갑자기 전자를 하고요. 그 당시 전자라고 이름 붙은 회사가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쌍방울은 무주구촌동에 이렇게 리조트 사업. 이제 우리나라도 좀 먹고 살만 했었으니까 이제 리조트 쪽으로 가보자. 이러면서 내의하면서 리조트로 바꾸고. 그런 기업이 다 망했죠. 그게 뭐냐? 이때부터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요. 이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이제는 양에서 질로,
질적 성장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양적 성장은요, 투입을 하면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질적 성장이라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언제 질이 높아질 것인지, 생산 수율, 즉 퀄리티가 높아질 것인지, 이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측정도 쉽지가 않고 또 목표 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확이라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갖추어졌다면 이제 한 단계 점프해서 질적 단계로,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죠. 여기가 상당히 사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쑥쑥 자라는 청소년이라면 좋은 영양가에 잘 먹이면 돼요. 잘 재우고 운동도 시키고. 이 양적 성장이죠.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의 키에 도달하고 체중도 좀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등록금을 내니까 내가 갑이잖아요.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겠다는 것이니까 내가 을이잖아요. 갑에서 을로 바뀐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양적 성장, 옛날에 우리나라나 아시아의 각국 나라들이 고도 성장 시기에 대해서 미국의 유럽의 학자들이 좀 비웃었어요. 투입에 의한 성장이라고. 즉 그냥 돈과 자원을 때려 박았더만은 발전하더라 이거죠. 굉장히 사실 기분 나쁜 얘기죠. 원래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가져다가 훔쳐가 오든가 아니면 스카웃해서 데려다가 투입하고 돈을 집어넣고 하면은 성장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쁜 얘기죠. 또 일부분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입장은요, 이제 뭘 투입해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전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한 명이 만 명을 살린다. 그 한 명의 인재는 이제 양적으로 어떻게 숫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의 천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이렇게 제조를 잘하고 있지만 왜 삼성이 이렇게 칩 설계하는 거, 흔히 팹리스라는 거, 그 유명한 ARM이라는 회사 최근에 인수 하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쪽을 아직 못 따라가는 거죠. 또 따라가기가 쉽지도 않고. 이게 이제 사실은 첨단 기술이고, 이 첨단 기술은 어디서 오느냐? 정말 이제 천재들과 또 그 천재들 경쟁시켜서 나오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교육의 결과잖아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양적 성장은 예전에 끝났고요. 질적 성장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느려 보이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느리다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발전해 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아웃풋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이게 힘든 단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번 구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인데 60년의 사이클 속에서도 이 대서부터 추분까지 여기가 바로 질적 성장,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 시기다 이거죠. 97년에 왔던 외환위기는 뭐냐? 그냥 대기업들이 은행에 대출 많이 받아다가 돈 투입하고 사람 데려와서 한 자리 승진시켜서 차장이면 부장 시켜주고, 옛날엔 부장 차장 그랬죠. 한 단계 올려서 월급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죠.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말이 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변하던 시절이었죠. 2002년에 가서
이 화기가 끝났을 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글로벌 삼성입니다. 글로벌 삼성. 글로벌 삼성. 이게 뭐냐? 삼성그룹은 그 전에 많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2년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고요. 또 삼성이 많은 기업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즉,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삼성도 상당히 많은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LG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 당시엔 재벌이라 불렀죠. 근데 이젠 그런 말 안 하죠. 그냥 대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기업 집단들. 이제 능력이 있는 기업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하거나 팔거나. 그게 뭐냐면 2002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했던 거죠. 변하면서 그전에는 사람도 많이 뽑고 또 쉽게 기술을 갖다가 흉내낼 수 있고 카피할 수 있을 때 공장 짓고 사람 투입하면 됐잖아요. 그런 시절에 사람을 막 뽑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2002년 이후에 그때부터 취업도 이제는 그냥 대충 대학교 나오고 취업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전문성을 갖춘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 계열도 MBA라든가 또 공과 계열, 이공 계열은 또 이렇게 해외 유학을 가서 무슨 학위를 딴다든가 또 스펙을 갖는다든가. 스펙 쌓기 경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 시대부터는 화기가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달라진 거죠. 이러면서 빈부의 격차도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질적 성장을 한 기업이나 사람은 살아남았고 질적으로 이렇게 점프하지 못하거나 환경이 안 된 사람들은 도태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화기가 지나면서 이제 우와 열이 드러나거든요. 그 우열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추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등용문이라 부르는데, 등용문. 즉, 물고기가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서 연어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그 친구는 성공한 물고기가 돼서 알을 낳고 산란을 하는 거고, 그 고비를 못 올라가면은 그냥 이렇게 루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시간이 지나면서 루저라는 개념도 등장하잖아요. 루저. 패배자. 또 이제 문과 계열도 취업이 확 줄어들죠. 문과라는 게 사실은 또 오늘날 첨단 기술의 시대에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송도 나오는 그런 출발점이 200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질적으로 변했다. 양적 성장이 아니고 질적으로 변했고, 그때부터는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적 성장 시절에 우리나라가요, 1987년 이 무렵에 막 12%, 15%씩 연간 성장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사실상 돈 풀어서, 돈 찍어서 돌리지 않으면은 성장률이 플러스가 안 나오는 시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냐면 2002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변해왔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사람이요, 어디까지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바로 시기가 요 추분입니다. 그래서 화할 때, 즉 변화할 때 제대로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의 정말 향후 모습, 그릇, 그리고 그레이드가 정해지는 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